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제 나는 그저 나이 든 사람일 뿐인가? 한때는 젊고 건강했지만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 쉬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며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심지어 30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돈도 특별한 유전자도 아닙니다. 바로 이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내 인생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도 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여러분도 이 태도만 바꾸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활력 넘치고 삶이 더 기대될 겁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에도 젊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 태도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만드는 태도 함께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이러한 변화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 배울 점을 찾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나 고립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운동을 통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면 그 과정은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게 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와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활동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이제 나이는 많고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과 우울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변화의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취미나 도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면 그 변화가 새로운 에너지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그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만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면 삶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눈을 키운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한 일을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하루를 마무리할 때의 평화로운 시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 변화를 주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배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여러분이 기분 좋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꾸려는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마음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다짐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긍정적인 실천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은 실천들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삶은 확실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후반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앞으로 후반을 어떻게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신을 위한 시간을 줄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무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지 지금부터라도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더 나은 후반의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란 단순히 활동적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는이라고 말하며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겠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미래에 어떤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결국 현재를 놓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취미나 직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에서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할 방법을 바로 찾으세요. 나이를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도전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도전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관심 있던 분야에서 스킬을 키워가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면 나이에 맞는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건강 관리나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점진적인 운동 루틴을 설정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도전은 단지 외부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신감을 잃고 점차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신뢰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전에 나설 때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며 나아가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적극적인 태도란 결국 삶의 선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의 힘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작은 질문들이 쌓여서 매일매일의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세 번째 중요한 요소인 꾸준한 자기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관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인생의 후반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기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삶의 전반적인 질도 꾸준한 관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꾸준한 자기관리는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자기관리,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나요? 운동,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관리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그대로 둔 채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매일 조금씩 건강을 유지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와 유연성 저하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들은 꾸준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걷기, 요가,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20분이라도 운동을 하다 보면 점차 몸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체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인데 운동을 하면 신체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매일 조금씩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 변화에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은 자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먹는 대로 된다는 말을 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나 신진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식습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을 적절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 섭취를 충분히 하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건강 유지, 인지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써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점차 건강해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또한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자주 식사하는 것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 동안 꾸준히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하여 여러분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신적인 건강 관리는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가벼운 산책, 명상, 호흡 운동 등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명상과 마음 챙김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면 정신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하루를 더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하루 동안의 감정이나 경험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작은 자기 반성의 시간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수면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여러분은 하루를 더욱 에너지 넘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훨씬 깊고 편안한 수면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 수면을 통해 재충전됩니다. 여러분, 꾸준한 자기관리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가 됩니다.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신 건강 관리, 수면 관리 모두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가세요. 여러분이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욱 긍정적이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한 자기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꾸준한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단순히 많은 사람과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깊고 진실된 연결입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며 더욱 강력한 자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수의 의미 있는 관계가 주는 힘은 수많은 관계에서 오는 힘보다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나이에 접어들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진정성과 깊이를 담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깁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소통은 상대방에게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게 행동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진지하게 대하며 여러분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누구나 진정성을 원하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계속 이어간다면 말로 표현되지 않은 신뢰와 애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주고 그만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관계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단순히 서로를 위로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첫째,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 그 친구의 노력과 용기를 칭찬하고 응원해 보세요. 그 친구는 그 응원에 힘을 얻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은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관계입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가며 개선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셋째,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각자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데 서로가 지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가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지원하며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잘 다루면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잘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감정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삼아보세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또 다른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소중하고 깊은 관계는 그중 몇 명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쌓고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맺는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혼자 있는 시간의 활용을 통해 여러분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 자기관리와 인간관계를 더욱 잘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삶의 자세, 꾸준한 자기 관리,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겪어온 시간들, 그 모든 경험은 여러분만의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후반전을 살아갈 때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조금씩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인생의 후반전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후반전이 언제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아닌 희망과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실천하고 싶은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더욱 빛나고 건강하게 펼쳐지길 응원합니다.